철석. 지하 보일러실 한복판, 한 노인의 뺨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이가 뭘 안다고. 고작 기름칠이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참견을 해.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노인 멱살을 거칠게 움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손이 노인의 얼굴로 날아갔죠. 윽.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땅만 바라봅니다. 전직 태권도 사범이었던 그는 충분히 맞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켜야 할 무언가 혹은 누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최고급 종합병원 서울안이병원. 매일 오후 4시면 어김없이 병원 지하로 향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현수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익숙한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죠. 봉지 안에는 장인 어른이 좋아하시는 사과와 방금 길거리에서 산 따끈한 붕어빵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왔습니다. 지하시설관리실 한쪽 구석, 겨우 2평 남짓한 공간이 장인 만식의 사무실이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계신 만식의 모습에서 30년간 태권도 사범으로 살아온 품격이 느껴졌어요. 아이고, 또 이런 거 사오고. 돈 아까운데. 만식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현수가 건넨 봉지를 받는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투박한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죠. 먹고 힘내셔야죠. 요즘 더 힘드시잖아요. 현수는 장인의 책상 위에 놓인 업무 일지를 힐끗 보았습니다. 냉난방기 필터 청소, 지하 배관, 점검, 화장실 수리 보조 70세 노인이 하기엔 너무 고된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젊었을 때 제자들 훈련시킬 때보다야 낫지. 만식은 억지로 웃었지만 현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책상 옆에 놓인 파스와 소염진 통제가 장인의 고단함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만식이 다시 일을 시작한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손녀 할인이가 선천성 간질환 진단을 받고 나서였죠. 간 이식 수술비만 2억 3천만 원. 현수 부부가 15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돈과 만식의 퇴직금을 합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할인이는 어때? 오늘은 좀 나아졌어. 네, 아침에 죽을 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얼굴이 많이 노래졌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만식은 사위의 어깨를 툭 쳤죠. 우리 할인이는 강한 아이야. 할아버지 핏줄이잖아. 꼭 나을 거야. 네, 그래야죠.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할인이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의사는 6개월 안에 간 이식을 받지 못하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이미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저 올라가 볼게요. 아버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래, 식당 일도 바쁠 텐데 매일 이렇게 와서 고맙다.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건데요. 현수가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만식이 불렀습니다. 현수야. 네. 정희한테는 내가 여기서 힘들다는 얘기하지 마라. 걔도 딸 걱정에 밤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아버지 걱정까지 지우고 싶지 않아.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죠.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복도로 나온 현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대문 시장에서 식재료를 사고 오전 내내 음식을 준비한 뒤 밤 11시까지 식당을 운영하는 일상. 그래도 모자라 주말에는 대리운전까지 뛰고 있었어요. 아내 정희는 더 힘들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병원에 들러 할인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어제도 병원에서 새벽 2시까지 할인 곁을 지키다가 집에 돌아왔죠.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만식이었습니다. 6층 소아병동. 현수는 딸의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아빠. 할인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우리 공주, 오늘은 좀 어때? 응, 아까 죽도 먹었어. 할아버지가 맛있게 먹으래서. 할인이의 팔에는 IV 라인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등에 찔린 바늘 자국이 여러 개 보였죠. 할아버지, 지금 일 끝나셨어? 응, 아빠가 방금 다녀왔어. 할아버지한테 이거 드려. 내가 그렸어. 할인이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시면 엄청 좋아하시겠다. 응. 할아버지 힘내시라고 그렸어. 할아버지가 나 때문에 일하시는 거 알거든. 현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겨우 7살인 아이가 이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니. 할인아, 할아버지는 할인이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할인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거야. 나도 할아버지 사랑해. 엄청 많이. 할인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크레파스를 집었습니다. 이번엔 무지개를 그리기 시작했죠. 현수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 아내와 장인어른이 흘린 눈물과 땀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장인어른에게 더 큰 시련이 닥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시련이 오히려 기적 같은 반전을 가져올 거라는 것도.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현수는 할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다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밤늦게까지 손님을 맞아야 했으니까요. 지하시설실에서는 만식이 여전히 업무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70세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이틀 뒤 현수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오후 5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식당에 식자재 배달이 늦어졌거든요. 지하시설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내려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현수는 서둘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만식이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고개를 약간 돌린 채 현수를 보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식당 일 바빴나? 네, 배달이 좀. 아버님 얼굴이. 현수는 장인의 왼쪽 뺨이 부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만식은 재빨리 손으로 뺨을 가렸죠.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제 배관 수리하다가 파이프에 얼굴을 좀 부딪혔어. 아버님, 저 좀 보세요. 현수가 다가가자 만식은 고개를 더 돌렸습니다. 괜찮다니까. 별일 아니야. 나이 먹으니까 금방 멍이 드는 거지. 그 말에는 무언가 숨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장인 어른이 말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데 억지로 물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병원에서 한번 보시는 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병원에 또 갈 필요가 뭐 있어. 며칠 지나면 나아. 만식은 주제를 돌리듯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늘은 뭘 또 사왔어? 귤이요. 비타민C가 많아서 좋다던데.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죠. 다음 날 오후 현수는 일부러 조금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어제 장인의 모습이 신경 쓰였거든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반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이가 뭘 안다고 여기서 참견이야. 현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장인 어른이 누군가에게 멱살을 잡힌 채 벽에 밀려 있었어요. 상대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맞춤 제작한 듯한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이사님, 제발. 이건 아닙니다. 시설 점검표에 사인은 할 수 없습니다. 뭐? 내가 뭔데 내 지시를 거부해. 당장 사인 안 하면 오늘 당장 짐 싸. 해고하시려면 하십시오. 하지만 양심상 이건. 양심? 아.
남자는 비웃으며 만식의 멱살을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러고는 오른손으로 만식의 뺨을 갈겼어요. 철석. 이게 양심의 값이야. 내일까지 사인 안 하면 가만 안 둬. 현수는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금 뛰어들면 장인어른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망설여졌죠. 남자는 만식을 벽에 한 번 더 밀쳐내고는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현수가 있는 계단 쪽으로요. 현수는 재빨리 계단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가 지나가는 순간 그의 명찰이 보였어요. 총무본부 이사 김성진. 남자가 계단을 올라가고 복도가 조용해지자 현수는 서둘러 만식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현수야, 내가 왜 여기? 만식은 당황한 표정으로 현수를 보았습니다. 방금 그 사람이 왜 아버님한테 그런 짓을?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 아무것도 아니긴요. 저 사람이 아버님을 때렸잖아요. 현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만식은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며 현수의 입을 막았어요. 쉿! 조용히 해. 여기 사람들 다 듣는다. 하지만 현수야, 제발. 일 커지면 내가 여기서 잘릴 수도 있어. 할인이 병원비 생각해야지. 만식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현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저 사람이 왜 그런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마. 지금은 사람들이 볼까봐. 일단 사무실로 가자. 두 사람은 만식의 좁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현수가 물었어요. 어제 그 멍도 저 사람이 때린 거죠? 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인정이었죠. 대체 무슨 일인데 저렇게까지. 성진 이사가 시설 납품업체랑 뭔가 거래를 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나한테 시설 점검표에 사인하라는 거야. 점검 완료했다고. 그럼 책임이 나한테로 넘어오는 거지. 그럼 아버님이 거부하신 거군요. 당연하지. 이 병원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시설이 고장나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 할인이도 이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불량 부품을 쓰겠어. 현수는 만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만식이 앗! 하고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아버님. 현수는 황급히 장인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만식의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렸죠. 팔뚝에 시퍼런 멍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부터 새 것까지. 이틀 전 붓기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폭행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아. 나이 먹어서 살이 물러서 그래.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 돼. 만식이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고하면 내가 여기서 잘려. 그럼 할인이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이제 겨우 500만 원 모았어. 아직 2억이 더 필요한데. 하지만 이렇게 맞고만 계실 순 없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돼. 성진 이사도 얼마 안 있으면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어. 그때까지만.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미화원 유니폼을 입은 50대 중반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저기, 제가 다 들었어요. 미숙 씨, 만식 씨,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증언할게요. 여자는 미숙이라는 이름표를 단 청소미화원이었습니다. 무슨 증언을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주위를 살피며 문을 닫았어요. 성진 이사가 하는 짓 저도 알아요. 납품업체한테 리베이트 받고 싼 불량 부품 쓰는 거. 그러고는 만식 씨한테 책임 떠넘기려고 하는 거 다 봤어요. 정말요? 네. 지난달에도 3층 냉난방 시스템이 갑자기 고장 났었잖아요. 그것도 성진 이사가 불량 부품 쓴 거예요.
환자들 얼마나 고생했는데. 미숙의 말에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CCTV요. 성진 이사가 납품업체 사람이랑 지하 주차장에서 돈 봉투 주고받는 거 찍혔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연히 서류를 봤는데 실제로 들어온 부품 가격이랑 성진 이사가 보고한 가격이 달랐어요. 현수는 미숙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왜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만식 씨는 좋은 분이에요. 여기 와서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불평 없이 일하셨고 저한테도 항상 친절하셨어요. 그런 분이 저런 나쁜 놈한테 당하는 거 보고만 있을 수 없죠. 미숙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게다가 제 동생도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불량 부품 때문에 시설이 고장나면 우리 동생한테도 위험하잖아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만식을 바라보았죠. 아버님,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현수야, 할인이를 위해서라도요. 이 병원이 안전해야 할인이도 안전한 거잖아요. 만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70평생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 보인 적 없는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고맙다, 현수야. 현수는 장인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반드시 성진이라는 자의 비리를 밝혀내겠다고. 장인 어른이 당한 모욕을 갚아주겠다고.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자신의 작은 한식당 2층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죠. 노트북 화면에는 병원 관련 뉴스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의료기관 시설 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 병원 납품 비리 어떻게 신고하나. 리베이트 증거 확보 방법. 현수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하나하나 읽어나갔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아내 정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자요? 내일 새벽에 시장 가야 하잖아. 응. 좀 찾아볼 게 있어서. 정희는 남편의 화면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의자를 하나 끌어와 앉았죠. 아버지 일 때문이죠.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걱정할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저도 눈치챘어요. 요즘 전화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이상하시더라고.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 때문에, 할인이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아버님은 손녀를 위해서 기꺼이 하시는 거야. 그래도 70세 나이에 다시 일을 하신다는 게. 게다가 맡기까지 하시다니. 정희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현수는 아내의 어깨를 안았어요. 내가 꼭 해결할게. 저 성진이란 놈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어. 어떡해요? 우리한텐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증거를 찾으면 돼. 미숙 씨가 CCTV에 찍혔을 거라고 했잖아. 그리고 서류상 가격 차이도 있다고 했고. 현수는 노트북 화면을 정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 병원 시설 관리는 의료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량 부품을 사용하면 업무상 과실이고 리베이트를 받았으면 배임 수재야. 증거만 확보하면 충분히 고소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증거를 어떻게 구해요? 병원 CCTV는 우리가 함부로 볼 수 없잖아요. 방법이 있어. 현수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오전 9시 병원 행정동 2층. 실례합니다. 환자 보호자인데요. CCTV 영상 좀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경비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제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혹시 누가 주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1층 로비 쪽 영상이요. 아, 분실물이요? 그럼 원무과에 먼저 문의하셔야.
거기는 이미 다녀왔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CCTV에 찍혔나 싶어서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짜랑 시간대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지난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어요. 로비 CCTV 화면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감기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여기 보이시는 분이 본인이세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저기 제 뒤에 혹시 다른 각도 화면도 볼 수 있나요? 잠깐만요. 직원이 다른 카메라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면 구석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아, 저기요. 저기 계단 쪽 화면도 있나요? 계단이요? 지갑이 거기 있었어요. 아, 아니. 제가 계단에서 누군가랑 부딪혔거든요. 혹시 그 사람이 주웠나 싶어서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계단 쪽 카메라로 화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수는 그것을 봤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김성진의 모습. 그리고 30분 후 봉투를 들고 올라오는 모습. 저기, 혹시 지하 주차장 쪽 영상도 볼 수 있을까요? 지하 주차장요? 거긴 안 되는데요. 보안 구역이라서. 아, 그렇군요. 현수는 아쉬워하는 척하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필요한 정보는 얻었어요. 김성진이 정확히 언제 지하 주차장에 갔는지 확인했으니까요. 현수는 병원을 나와 곧바로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 씨, 저 현수예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잠깐만요. 조용한 데로 갈게요. 잠시 후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지난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쯤 성진 이사가 지하 주차장에 갔었어요. 그때 누군가를 만났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시간대 CCTV 영상을 볼 방법이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미숙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경비실장이 성진 이사 편이라서요. 함부로 영상을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뭔데요? 제 남편이 병원 전산실에서 일해요. 퇴근 후에라면 몰래 영상을 복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만식 씨를 도와야죠. 그리고 이 병원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현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으로 보답은 필요 없어요. 다만 성진 이사를 꼭 처벌받게 해주세요. 약속합니다. 사흘 후 현수는 미숙으로부터 USB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식당 사무실에서 USB에 담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CCTV 화면. 날짜는 지난주 화요일 오후 2시 37분. 김성진이 검은색 벤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5분 후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남자는 두꺼운 흰색 봉투를 성진에게 건넸죠. 성진은 봉투를 받아 재빠르게 자신의 차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악수를 나눈 뒤 헤어졌어요. 잡았다. 현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저 남자가 누군지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현수는 영상을 멈추고 남자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작업복 가슴에 회사 로고가 보였어요. 대한메디컬 주식회사. 현수는 즉시 포털 사이트에서 회사명을 검색했습니다. 병원 의료기기 및 시설 납품 전문 업체. 서울 금천구에 본사가 있었죠. 좋아. 이제 저 회사가 뭘 납품했는지 알아내야 해. 현수는 다음 날 새벽 식당 준비를 마친 후 금천구로 향했습니다. 대한메디컬 본사는 작은 3층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쇼룸이 있었고 각종 의료기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건물 앞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꺼냈죠. 아내 정희가 취미로 쓰던 카메라였습니다. 오전 내내 건물을 지켜봤습니다. 몇 명의 직원들이 드나들었고 영업 차량들이 출입했어요. 오후 2시쯤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CCTV에서 봤던 그 남자. 현수는 재빠르게 사진을 찍었어요.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현수는 입모양을 읽으려 애썼지만 너무 멀었죠. 잠시 후 남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건물 쇼룸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아, 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요. 냉난방 시스템 교체를 알아보고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직원은 현수를 쇼룸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각종 냉난방기와 필터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저희 회사는 서울 시내 주요 병원들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서울안이병원, 세브란스병원. 현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서울안이병원이요? 거기도 여기서 납품하나요? 네, 저희 주요 거래처 중 하나죠. 지난달에도 냉난방 시스템 부품을 대량으로 납품했어요. 어떤 부품이요? 주로 필터와 압축기 부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건 영업팀에 문의하셔야. 바로 그때 아까 그 남자가 쇼룸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경 씨, 오늘 세브란스 견적서 나왔어. 아, 부장님. 네,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남자는 현수를 힐끗 보았습니다. 현수는 자연스럽게 냉난방기를 살펴보는 척했죠. 이 고객님은 요양병원 운영하신다는데 냉난방 시스템 알아보신대요. 아, 그래요? 제가 영업부장입니다. 명함 드릴게요. 남자가 건넨 명함에는 영업부장 박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제품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을 생각하세요? 5천만 원 정도요? 그 정도면 괜찮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철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품질 좋은 정품을 쓰실 거면 그 정도 예산으론 좀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좀 더 저렴한 대안이 있긴 합니다. 대안이요? 중국산 부품이요.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가격이 13 수준이에요. 큰 병원들도 많이 쓰는 방법이죠. 현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큰 병원들도요? 네. 뭐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박철수는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성모병원도 지난달에 우리 통해서 중국산 부품 많이 썼어요. 물론 서류상으론 정품 가격으로 올라가지만 그럼 차액은 그건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박철수는 웃으며 현수의 어깨를 쳤습니다. 현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결정적인 증언을 들었으니까요. 자, 이 카탈로그 가져가세요. 그리고 견적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현수는 서둘러 건물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곧바로 핸드폰으로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을 메모했어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확보하면 됐습니다. 서류상 가격 차이를 보여주는 문서. 그날 밤 현수는 다시 미숙을 만났습니다. 미숙 씨, 혹시 납품 서류 같은 거 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 납품된 부품 가격이랑 병원에 청구된 가격이 다를 거예요. 그 서류는 총무본부에 있어요. 성진 이사 사무실에. 그럼 어떡해? 하지만 제가 야간 청소할 때 그 사무실도 들어가거든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밤에 청소할 때 사진 찍어드릴게요. 정말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어차피 야간엔 아무도 없어요. 이틀 후 미숙으로부터 사진이 담긴 파일을 받았습니다. 현수는 컴퓨터 화면에 띄운 서류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대한메디컬 서울안이병원.
냉난방 시스템 부품 일체. 견적 금액 1억 2천만 원.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서류. 대한메디컬 실제 납품 내역서. 냉난방 시스템 부품 일체 중국산. 실제 금액 4,200만 원. 차액이 무려 7,800만 원. 이걸로 충분해.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 사진, 녹취록, 서류 사진. 모든 증거가 갖춰졌어요. 이제 남은 건 이 증거를 들고 김성진을 고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현수는 노트북을 덮으며 장인 만식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곧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고발이 단순히 악인을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30년 전 숨겨진 인연을 다시 이어줄 거라는 사실을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저예요. 오늘 병원에서 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현수는 증거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며칠간 더 기다렸습니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였죠. 일주일 후 현수는 다시 한번 대한메디컬 본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왔던 사람인데요. 박철수 부장님 계신가요? 아, 네. 잠시만요. 잠시 후 박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아, 요양병원 하신다던 분이시죠? 결정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전에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얘기할까요? 그러시죠. 두 사람은 근처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수는 주문을 마친 후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비용 절감이 중요하거든요. 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박철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정품 가격으로 견적을 내드리고 실제로는 중국산 부품을 쓰는 거죠. 차액의 일부는 제가 챙기고 일부는 고객 측 담당자분이 가져가시고. 담당자요? 네. 보통 병원 같은 데는 시설 담당 이사나 그런 분들이시죠.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현수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럼 혹시 성모병원 경우는 누가 그 담당자였나요? 저도 나중에 참고하려고요. 거기요? 김성진 이사님이었어요. 아주 쿨하신 분이죠. 일 처리도 깔끔하고. 현수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어요. 그분이랑은 자주 거래하시나요? 벌써 3년째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만나요.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박철수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같은 처지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 건데요. 정품 가격의 13 정도요. 예를 들어 1억짜리 계약이면 실제 비용은 3천만 원 정도. 차액 7천은 나누는 거죠. 7천을 어떻게 나눠요? 보통 반반이에요. 3,500씩. 물론 경우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척했습니다. 그럼 성진 이사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얼마나 가져가신 거예요? 지난달. 계약이 1억 2천이었으니까 실제 비용 빼면 차액이 한 7,800 정도. 그럼 3,900 정도 가져가셨을 거예요. 현금으로요? 당연하죠. 이런 건 다 현금 거래예요. 박철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처럼. 현수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지만 평정을 유지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견적서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현수는 명함을 건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철수와 악수하는 손이 떨렸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죠. 커피숍을 나온 현수는 곧바로 차에 올라타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 현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집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CCTV 영상 파일, 지하 주차장 현금 수수 장면, 납품 서류 사진 정품 가격과 실제 중국산 가격 차이, 박철수와의 녹음 파일, 대한메디컬 회사 정보, 김성진의 계좌 추적 자료 미숙의 남편이 도와준 자료. 현수는 이 모든 자료를 USB에 담고 별도로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여보,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내 정희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먼저 성진이한테 기회를 줄 거야. 기회요? 응. 아버님한테 직접 사과하라고. 그리고 자수하라고. 그 사람이 그럴까요? 안 하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현수는 노트북을 덮으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3시. 할인이는 어때? 오늘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 상태가 조금 나빠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할인이 꼭 나을 거야. 이 일만 마무리되면 아버님도 편하게 일하실 수 있고 우리도 더 집중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보,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아버지 일 그만두시게 하고. 안 돼. 이건 단순히 아버님 문제가 아니야. 저 병원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불량 부품 때문에 시설이 고장나면 다른 사람들도 위험해. 현수는 테이블 위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인이도 저 병원에 있잖아. 내 딸이 있는 병원이 안전해야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어요. 조심해요. 저런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걱정 마. 다 끝나면 우리 할인이 데리고 여행 가자. 제주도 가고 싶다고 했잖아. 응. 정희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죠. 다음 날 오후 현수는 병원 지하시설실로 갔습니다. 만식은 평소처럼 업무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왔구나. 오늘은 붕어빵은 안 사왔네. 오늘은 더 중요한 걸 가져왔어요. 현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USB를 꽂았죠. 이게 뭐냐? 보세요. 현수는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김성진이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봉투를 받는 장면. 만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성진 이사 아니냐? 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현수는 납품 서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품 가격과 실제 중국산 가격의 차이.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이에요. 납품업체 영업부장이 직접 증언한 내용이에요. 현수는 박철수와의 대화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만식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현수야, 이걸 어떻게 구한 거냐? 미숙 씨랑 그 남편분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납품업체에 가서 증언도 받아왔고요. 너무 위험한 일을 한 거 아니냐? 괜찮아요. 이제 이걸로 성진이를 고소할 수 있어요. 배임 수재, 업무상 배임, 의료법 위반.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증거예요. 만식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고맙다, 현수야. 정말. 고맙다. 괜찮아요. 가족이잖아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어. 70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늙어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만식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근데 말이다가 현수야. 내가 이걸로 신고하면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봤는데 내부 고발자는 법으로 보호받아요. 오히려 병원 측에서 감사해야 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그리고 설령 일자리를 잃더라도 제가 책임질게요. 아버님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지 않아도 돼요. 만식은 현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너, 식당도 힘들 텐데 어떡해.
방법이 있어요. 제가 주말 알바를 더 늘리면 되고 정희도 식당 시간 조절하면. 안 돼. 너희도 충분히 힘들잖아. 아버님. 현수는 장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것처럼 저도 아버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아버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이 병원이 안전해야 해요. 만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그럼 제가 내일 경찰에 신고할게요. 아니, 그 전에 성진이한테 먼저 얘기할게요. 자수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순순히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이면 바로 신고할 거예요. 현수는 노트북을 닫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다 해결될 거예요. 응. 고맙다. 현수가 나가려는데 만식이 불렀습니다. 현수야. 네. 너 같은 사위 둬서 내가 복받았다. 현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김성진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한의병원 총무본부죠? 네, 그런데요. 김성진 이사님과 급하게 면담이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에 가능할까요? 무슨 용건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병원 시설 납품건으로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 후. 내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 날 거예요. 30년 태권도 사범으로 살아온 장인 어른의 명예를 되찾아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수는 몰랐습니다. 내일 그 만남이 단순한 대결로 끝나지 않고 예상치 못한 기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6층 소아병동에서는 할인이가 작은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었죠. 그 옆에서 정희가 딸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할인이만은 지켜주세요.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현수는 서울한의병원 행정동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증거가 담긴 가방을 들고 있었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총무본부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양쪽으로 사무실 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총무본부 이사 김성진. 현수는 문패를 보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넓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죠. 책상 뒤에 김성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그는 현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누구신지? 저는 이 병원 시설관리실에서 일하시는 만식 씨의 사위입니다. 성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 노인네 사위? 무슨 일로 왔소? 할 말이 있어서요. 현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사님이 꼭 보셔야 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현수는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CCTV 화면. 성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이사님이 대한메디컬 박철수 부장에게 리베이트를 받는 장면입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2시 37분. 현수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납품 서류. 그리고 이건 실제 납품 가격과 병원에 청구한 가격의 차이입니다. 7,800만 원을 이사님이 챙기셨죠. 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책상을 세게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박철수 부장과의 녹취록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현수가 재생 버튼을 누르려 하자 성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만. 성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누가 도와준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협박이야? 협박이 아닙니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현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장인 어른께 사과하세요. 그리고 자수하세요. 그럼 이 증거를 당장 경찰에 넘기진 않겠습니다. 뭐? 내가 왜 그 늙은이한테 사과를 해? 이사님이 장인 어른을 폭행했고 불량 부품 사용의 책임을 떠넘기려 했잖아요. 증거 있어. 그 노인네가 먼저 내 지시를 거부한 거야. 성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잘못된 지시는 거부하는 게 맞죠. 이사님이 리베이트 받으려고 환자들 안전을 위협한 겁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성진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 병원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알아. 시설 유지비만 해도 연간 수십억이야.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게 내 일이고 절약과 부정은 다릅니다. 닥쳐.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아. 고작 식당이나 하면서 현수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과하실 겁니까? 사과? 내가? 아! 성진은 비웃으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꺼내 현수에게 던졌어요. 여기 봐. 내 변호사야. 당신이 나한테 뭘 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당신 같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그럼 후회하실 겁니다. 현수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1층 로비로 내려오세요. 거기서 장인 어른께 사과하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0분 안에 안 내려오시면 뭐?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현수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성진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죠. 오전 10시 30분. 병원 1층 로비. 현수는 만식과 함께 로비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현수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니요, 아버님. 저 사람한테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해요.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만식이 초조하게 시계를 보았어요. 안 올 것 같은데.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김성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병원 법무팀 직원 2명과 경비원 1명이 함께였죠. 성진은 현수에게 다가와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원한다니 왔어. 사과하러 오신 겁니까? 사과? 아! 성진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사과를 해? 오히려 당신들이 나한테 사과해야지. 업무 방해에 명예훼손에. 이사님. 현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12에 신고하겠습니다. 배임 수재, 업무상 배임, 의료법 위반 혐의로요. 뭐? 현수는 112를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죠.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서울안희병원입니다. 병원 총무본부 이사의 리베이트 및 불량 부품 사용 건으로 신고합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병원 총무본부 김성진 이사가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불량 부품을 병원에 납품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성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끊어. 성진이 현수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재빨리 피했어요. 출동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로비는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병원 이사라고?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불량 부품이라니. 우리가 치료받는 병원인데. 성진은 주위를 둘러보며 당황했습니다. 다들 오해입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현수는 가방에서 서류 복사본을 꺼내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CCTV 화면, 납품 서류, 녹취록. 모두 경찰에 제출할 겁니다. 이 자식이. 성진이 현수에게 덤벼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만식이 재빨리 막아섰어요. 그만하시오. 70세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30년간 태권도 사범으로 살아온 기백이 느껴졌죠. 비켜, 이 늙은이. 이사님, 당신은 이 병원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했소. 그리고 나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누명을 씌우려 했소. 그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소.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병원에서 일할 자격이 있소? 닥쳐. 당신 따위가. 성진이 만식을 밀쳤습니다. 만식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아버님. 현수가 재빨리 장인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가슴의 단명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병원장 박은희. 성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장님. 김성진 이사. 지금 무슨 일입니까? 로비에서 이게 무슨 소동입니까? 은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성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은희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먼저 이 소동부터 정리하죠. 은희는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죄송합니다. 곧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각자 일정대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사람들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현수와 만식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분은 누구시고 무슨 일로? 은희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만식에게 고정됐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은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만식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만식도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저기. 우리. 은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은희야. 설마. 내가 은희냐? 만식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 은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주위 사람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표정들이었어요. 현수도 놀란 표정으로 장인과 병원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 답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저씨. 정말 아저씨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만식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 내가 여기 병원장이었구나.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성진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현수는 장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분을 아세요? 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희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은희가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만식의 손을 잡았죠. 아저씨. 30년을 찾았어요. 30년 동안.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은희야. 만식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현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분명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거였어요.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여기선 얘기하기 그러니 제 사무실로 가시죠. 응, 그래야겠구나. 은희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두 분을 제 사무실로 안내해드려. 그리고 김성진 이사는 법무팀과 함께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해. 네, 원장님. 성진이 항의하려 했지만 은희의 차가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10분 후 병원장실. 넓은 사무실에는 만식, 현수, 그리고 은희만 남았습니다. 은희는 소파에 앉으며 만식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아저씨. 아니, 은희님. 은인이라니. 만식은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수도 옆에 앉았죠. 은희는 찬장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만식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아저씨가 맞으시죠? 그래. 박은희. 내가 그때 그 은희구나. 네. 저예요. 30년 전 아저씨가 구해주셨던. 은희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1995년 5월 17일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죠.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방과 후에 학원 가는 길이었어요. 서울 용산구 효창동,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 골목길. 30년 전 1995년 5월. 10살 은희는 빨간 책가방을 메고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잠깐. 갑자기 낯선 남자가 나타나 은희의 팔을 잡았어요. 너 엄마가 사고 났대. 나 따라와. 네. 엄마가요?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를 따라가려는 순간이었죠. 야, 저 아이나.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 달려왔습니다. 18살 만식이었어요. 너 뭐 하는 거야? 만식은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은희를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아저씨, 얘 엄마 아는 사람이에요. 아, 응. 그게. 남자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경찰 불러요. 만식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자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만식은 은희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네. 고맙습니다, 오빠. 저 사람 엄마 아는 사람 아니지? 아니에요. 처음 봤어요. 휴. 다행이다. 저런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집이 어디야? 바래다 줄게. 저기 학원 가는 길이었는데. 오늘은 학원 빠지고 집에 가.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내가 같이 가줄게. 만식은 은희를 집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줬습니다. 오빠 이름이 뭐예요? 나? 김만식이야. 태양고등학교 2학년. 저는 박은희예요. 효창초등학교 4학년이요. 그래, 은희야. 조심히 다니고 낯선 사람 따라가면 절대 안 돼. 알았지? 네. 고마워요, 오빠. 은희의 엄마가 나와서 만식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연락처 주세요. 꼭 보답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만식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은희는 그때부터 만식을 찾기 시작했어요. 태양고등학교에 찾아가기도 했죠. 하지만 한 달 후 만식은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때문이었어요. 은희는 만식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찾았어요.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도 고학교 때도 대학 때도 태양고등학교에 수소문했지만 아저씨가 전학가셨다는 것만 알 수 있었어요. 미안하다, 은희야. 내가 연락처를 남겨뒀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됐어요. 그래야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저씨처럼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가 의사가 된 이유가. 네. 아저씨 덕분이에요. 은희는 만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병원 병원장이 된 것도 혹시 아저씨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어요. 서울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니까요. 현수는 옆에서 듣다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운명적인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만나게 될 줄은. 이렇게. 은희는 만식의 작업복을 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여기서 일하고 계셨다니. 저는 몰랐어요. 직원이 몇천 명인데 제가 다 알 수는 없었고. 괜찮아. 나도 내가 여기 병원장인 줄 몰랐으니까. 그런데 은희는 현수를 보았습니다. 아까 무슨 일이었나요? 김성진 이사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현수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이 손녀의 병원비를 위해 재취업한 것, 김성진에게 폭행당한 것, 리베이트와 불량 부품 사용, 그리고 현수가 증거를 모은 것까지. 은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은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진 이사를 당장 불러오세요. 비서에게 지시한 후 은희는 다시 만식을 보았어요.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병원장이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몰랐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은희야. 아니에요. 제 책임이에요. 잠시 후 김성진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원장님. 김성진 이사. 은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증거 다 봤습니다. CCTV, 서류, 녹취록. 모두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원장님, 그게. 변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은희는 만식 쪽으로 걸어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이분은 제 은인입니다. 30년 전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에요. 성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분께 폭력을 휘두르고 누명을 씌우려 했다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원장님, 제발. 당장 해고입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세요. 저항하면 더 불리해질 겁니다. 은희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해서 김성진 이사 관련 모든 거래 내역 조사하게 해요. 그리고 경찰에 공식 고발 절차 진행하고요. 네, 원장님. 성진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나가세요. 은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성진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희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저씨. 제가 병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만식은 은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희야,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병원장까지 되고. 아저씨 덕분이에요. 은희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아저씨, 아까 손녀분이 아프시다고 했죠? 무슨 병인가요? 응. 할인이가 선천성 간질환이 있어서. 간 이식이 필요한가요? 그래. 근데 수술비가. 걱정하지 마세요. 은희는 만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어요. 수술비 전액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뭐? 안 돼, 그럴 순 없어. 아저씨. 은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30년 전 아저씨가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아저씨 손녀분의 생명을 구할 차례예요. 하지만,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이 병원에는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기금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현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도움이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이제 이 힘든 일 그만하세요. 제가 아저씨께 적합한 자리를 마련해 드릴게요. 적합한 자리? 네. 병원에 환자 가족 소통센터를 만들 계획이었어요. 환자 가족들의 고충을 듣고 위로하고 병원과 소통하는 창구요. 은희는 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만큼 그 일에 적합한 분이 없을 것 같아요. 환자 가족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그리고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만식은 현수를 보았습니다.
현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은희야. 아니에요, 아저씨. 제가 더 감사해요. 30년 만에 은인을 만났으니까요. 은희는 만식을 꼭 안았습니다. 만식도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때의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 이제는 70대 노인과 50대 병원장이 되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인이의 수술. 그리고 그 수술은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은희와의 감동적인 재회 후 만식과 현수는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게. 30년 만에 은희를 다시 만날 줄이야. 만식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할인이 수술도 잘 될 거예요. 원장님이 직접 챙겨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응. 정말 다행이다. 우리 할인이. 두 사람은 6층 소아병동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할인이가 갑자기. 정희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현수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의료진 서너 명이 할인의 침대 주위에 모여 있었고 각종 의료기기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할인아. 만식이 소리쳤습니다. 할인은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어요. 환자 보호자분들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간호사가 만식과 현수를 막았습니다. 우리 할인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정희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지금요? 지금 당장요? 네. 이미간 이식팀에 비상 연락했습니다. 지금 기증자를 찾고 있어요. 현수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품에서 무너져 내렸죠. 우리 할인이. 우리 딸. 만식은 유리창 너머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몸에 여러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할인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바로 그때 은희가 복도로 뛰어왔습니다. 만식 씨. 방금 연락받았어요. 원장님. 간 이식센터에 연락했어요. 지금 대기자 명단 확인하고 있어요. 할인이랑 맞는 기증자 찾을 거예요.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정희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길게요. 은희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 이식센터장님. 저 박은희예요.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실 수 있어요? 긴급한 케이스가 있어요. 15분 후 은희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찾았어요. 네. 할인이랑 적합도가 맞는 기증자를 찾았어요. 뇌사 상태에서 장기 기증 동의하신 분인데 혈액형도 맞고 조직 적합도도 95%예요. 정말요? 현수와 정희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네. 지금 당장 준비하면 오늘 밤에 수술 가능해요. 우리 병원 최고의 이식 전문의가 집도할 거예요. 만식은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은희야.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아저씨.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은희는 의료진에게 지시했습니다. 할인 양 수술 준비 시작하세요. 오늘 밤 10시 수술 스케줄 잡아주시고 이식팀 전원 비상 소집하세요. 네, 원장님.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병실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아, 조금만 버텨. 곧 나을 수 있어. 저녁 8시 수술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할인은 수술실로 옮겨졌고 가족들은 수술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현수와 정희는 꼭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만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할인이만은 지켜주십시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9시, 10시, 11시. 수술실 앞 빨간 등에는 수술 중이라는 글자가 켜져 있었어요. 밤 12시가 넘어갔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현수는 아내를 안은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긴 밤은 처음이었어요. 새벽 2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현수와 정희, 만식이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우리 할인이는? 의사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네. 간 이식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세간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했고 바이탈도 안정적입니다. 정말요? 정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수도 아내를 꼭 안았어요. 만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2주 정도는 중환자실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회복 중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볼 수 있어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어요. 30분 후면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는 웃으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은희도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죠. 30분 후 중환자실. 할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할인아. 정희가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보며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할아버지도 아빠도 다 여기 있어. 현수는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 버텼어. 이제 괜찮을 거야. 만식도 유리창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 말 들려?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곧 나아서 할아버지랑 놀이터 갈 수 있어.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긴 터널 같았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희가 중환자실을 찾아왔습니다. 상태 어때요? 안정적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아주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리고 이거. 은희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병원비 전액 면제 서류예요. 수술비, 입원비, 약값 전부 병원에서 지원하기로 했어요. 원장님. 이렇게까지.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만식 씨. 은희는 만식을 보았습니다. 환자 가족 소통센터 개설이 다음 주로 확정됐어요. 첫 센터장으로 부임해 주시겠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아저씨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만식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은희야. 정말. 뭐라고 감사를 표해야 할지.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은희는 중환자실 안의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제 보답이에요. 아저씨가 제게 준 두 번째 인생처럼 이제 제가 저 아이에게 두 번째 인생을 준 거예요. 그 말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기적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작은 선행이 30년 후 생명을 구하는 기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고 가족은 다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할인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왔어요. 매일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김성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현수가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성진의 계좌를 추적했어요. 그 결과 지난 3년간 무려 4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메디컬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 업체들로부터도 부정한 금품을 받았던 거였죠. 3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성진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만식과 현수, 정희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성진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불량 부품을 사용하여 환자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성진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또한 부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했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의료법 위반, 폭행,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다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성진을 징역 3년에 처합니다. 또한 추징금 4억 2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명합니다. 쾅!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성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그를 부축했어요. 현수는 장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식도 현수의 손을 꼭 쥐었죠. 끝났어요, 아버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응. 고생했다, 현수야. 법정을 나가려는데 성진이 불렀습니다. 만식 씨. 만식은 멈춰 섰습니다. 성진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당신이 양심적으로 거부한 게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성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죠. 그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만식은 성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폭행하고 누명 씌우려 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일 뿐이었어요. 일어나시오. 만식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렵소. 하지만 뉘우친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을 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진은 울먹이며 법정 경위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현수는 장인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우리 장인 어른이시다. 법정을 나오자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2주 후, 하리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진짜 안 아파요. 하리는 방긋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이제는 마음껏 뛸 수 있었어요. 그래, 우리 하린이 정말 건강해졌구나. 만식은 손녀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는 힘든 일 안 하셔도 돼요. 응, 이제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일 할 거야. 무슨 일이에요? 아픈 사람들이랑 가족들 도와주는 일이야. 할아버지처럼 가족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와, 멋있다. 할아버지 최고. 하린이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멀리서 현수와 정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기적 같아요. 응. 모든 게 꿈만 같아. 현수는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하린이가 건강해지고 아버님도 좋은 일 하시게 되고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 해낸 거지. 아버님도 미숙 씨도 그리고 원장님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하린과 만식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마포구 연남동 현순의 한 식당. 작은 식당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식당 문에는 오늘 가족 행사로 영업 안 함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안에서는 가족들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 건배. 현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하린이가 건강해진 걸 축하하고 아버님의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건배.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테이블에는 정희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할인이 할아버지 그릇에 고기를 집어넣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할인이 효녀네. 만식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님, 내일부터 출근이시죠? 떨리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조금 그렇지. 뭐 잘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잘하실 거예요. 아버님이면 누구보다 잘하실 거예요.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맞나요? 은이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원장님,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까지. 편하게 앉아 계세요. 은희는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내일이 만식 씨 첫 출근이라고 해서 응원하러 왔죠.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이고, 원장님이라니. 은희라고 불러주세요. 은희는 할인을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할인이 정말 건강해졌네요. 얼굴에 혈색이 도네요. 네. 저 이제 안 아파요. 할인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학교도 갈 수 있겠다. 네.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은희는 만석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내일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응, 고맙다. 그리고 이거. 은희는 가방에서 액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뭐지? 액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1995년 5월 교복 입은 18살 만식과 빨간 책가방을 맨 10살 은희가 함께 찍은 사진. 이게 어디서? 제 앨범에서 찾았어요. 아저씨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시고 나서 엄마가 급하게 찍으셨던 거예요. 만식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30년이 지났네. 네. 그때의 그 소년이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셨고 그 소년은 의사가 됐어요.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요. 30년 전 아저씨의 작은 선행이 오늘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었으니까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원장님이 아니었으면 할인이는. 아니에요. 저는 빚을 갚은 것뿐이에요. 은희는 할인을 보았습니다. 할인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제 기쁨이에요. 그리고 은희는 만식을 보았습니다. 아저씨가 행복하신 모습을 보는 것도요. 고맙다, 은희야. 정말 고맙다.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저씨. 모두가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식사하세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 차린 음식인데 맛있겠어요. 네, 같이 드셔요. 정희가 은희에게 수저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6사람은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밤의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식당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할인의 맑은 웃음, 만식의 흐뭇한 미소, 현수와 정희의 안도된 표정, 그리고 은희의 행복한 눈빛. 30년이라는 긴 시간. 그 시간을 거쳐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리고 그 만남이 가져온 기적.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한 행동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죠. 만식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30년 전 한 소녀를 구한 작은 용기. 그것이 30년 후 손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인이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우리 할인이. 만식은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행복만 하세요. 정희도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창밖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처럼 사람들의 선한 마음도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3개월 후 서울한의병원 1층에 새로운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환자가족 소통센터. 센터장 김만식. 만식은 매일 아침 출근해서 환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병원비 걱정하는 가족, 환자 상태에 불안해하는 가족, 의료진과 소통이 어려운 가족. 만식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죠.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힘이 났어요. 천만에요. 힘내세요.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만식은 그렇게 하루하루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현수와 정희의 식당도 잘 되고 있었어요. 할인의 수술비 걱정이 없어지자 두 사람은 식당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점점 늘어났죠. 할인은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친구들과 매일 즐겁게 놀았어요. 할인아, 너 완전 건강해졌다. 응, 나 이제 안 아파. 할인은 운동장을 마음껏 뛰어다녔습니다. 은희는 병원장으로서 더욱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만식을 찾아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저씨, 요즘 일은 어때요? 좋아. 정말 보람 있어. 다행이다. 아저씨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두 사람은 30년 전 잃어버렸던 시간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만식과 은희, 현수와 정희처럼 서로를 돕고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70세에 다시 시작한 만식처럼 작은 선행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0년 전 소녀를 구한 소년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현수가 장인을 위해 끝까지 싸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